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일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도부,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사위 내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도부와 사전 보고 이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도부와 예를 들어서 뭐 소통이 부재한 거 아니냐?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꽤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많은 언론에서 이견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뭐 내가 얘기한 거는 법사위에 얘기한 건 일정을 좀 공유하자 그런 차원이었지. 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에서 공세를 하지 말라던가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청문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한데 꿈 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그런데 과연 법사위에서 이 청문회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를 하면서 지도부랑 상의를 안 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말을 사전에 의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안 한 건 잘못됐고요. 물론 이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권한이기는 해요. 네. 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니까. 그런데 이게 정당을 이루고 이런 정무적 판단도 좀 공유하고 또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다 이런 정도 사안이면 민주당 나름대로 어떤 전략, 전술, 이른바 빅픽처 뭐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법사위에서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기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하고 정청래 대표 또 그 이제 뭐 부대표들 네. 뭐 다 있으니까 바짝 붙어서 물어봤는데 의외로 순순히 우리 잘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통보받았다. 예, 그걸 보고 어쨌든 현장에 있는 정치부 기자들의 평가는 이게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콩가루 집안이구나. 네. 무슨 큰 그림이 있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각각 뭐 대표대로 지금 대표하고 원내대표도 약간 뭐 의견이 네. 다른 경우가 노출됐는데 또 법사위는 또 따로 노는구나. 그래서 이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협의해야죠. 그게 큰 건데. 그리고 국감을 하든지 사임을 하든지 그 전에 의원들끼리도 의제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발언의 수준들을 조정하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네. 보좌관으로 있을 때는 어디에서 어떤 아이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당연히 그중에 중요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원활하게 공유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부가 몰랐다는 사실을 네. 모 의원 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실명이 거론된 당직을 맡고 있는 분 네. 입에서 나온 겁니다. 원내대변인 입에서 나왔죠. 저번에 원내대표, 당대표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모르면 짜증나잖아요. 모르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되면 더 좋지만. 네. 근데 이게 당이라는 건 내부에 있어서의 문제가 외부로 나갈 때 극도로 관리해내는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겠구나. 이게.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빨리, 국민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빨리 입을 맞춰야죠. 어떻게 하지? 네. 자, 질문했는데 진짜 몰랐다. 근데 의제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미뤄줘야죠. 네. 그러고 나서 빨리 협의하고, 감정은 내부에서 풀고, 바깥으로는 혼연일치된 걸 보여줘야죠. 이게 사안이 작은 사안입니까,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전체 큰 거 중에 엄청난 건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 이거는 조율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께 전 좀 이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언론이 갈라치기 한다. 이 상황에서는 당내 위기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리더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게 네. 가장 이 문제를 수습하기 좋은 겁니다. 네. 내가 좀 더 조정해야 되겠다. 자기의 과제로 돌리는 게 그걸 누군가 표적을 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뭐 당이 좀 더 혼연일체가 돼서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서로에 대한 그리고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갖고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민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언론은 동네 북이라서요. 오독도 막 하고 갈라치기도 하고 막 이간질도 하고 그런 존재로 지금 등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어쨌든 뭐 그거와 별개로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대법원장이 출석한다라고 하는 걸 두고 이게 상권분립 훼손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페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썼고 오늘 이제 최고에서도 국회에 출석하는 게 상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그다음 나머지 증인들 다 출석해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참 적절한 조사가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조사인가요? 저희가 케이스와의 예, 이번에 선거? 포함했던 네. 조사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냐를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9%, 그다음에 자진 사퇴해야 된다가 29.0%, 네.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가 16.4%입니다. 네. 조사 결과 해석할 때 이런 게 참 장난이고 재밌는데 어떻게 되냐면 네. 자 목표의 관점으로 보면 결과의 관점으로 보면 자진 사퇴와 탄핵을 더하면 45.4%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직 유지는 3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정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직을 유지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게 68.9%고 네. 탄핵이 16.4%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제가 볼 때 이건 물론 해석의 영역이니까 국민들은 조희대 그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잘못했다. 사법개혁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근데 국회에서 나서서 몰아붙이지 마라. 네.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고 그 정보들을 제공해 달라는 것까지 저는 딱 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게다가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4인 회동에 네. 대해서 아직까지도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회가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불신과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되고 잘못이 있다라는 게 두 개가 지금 양립하고 같이 있는 있다.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30일 청문회에 들어가 버리면 네. 역풍 맞습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역풍입니다. 근데 물론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청문회를 구성해서 부르면은 나와야죠.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청문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퇴 압박까지 이야기하면서 탄핵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가는 것이 이 전반적인 내란 척결과 사법개혁에 유리하냐? 이건 저는 유리하지 않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를 봐도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바꿔야 된다. 이게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탄핵 소추든 사퇴든 아무튼 교체해야 된다는 게 한 6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뭐 민심은 그쪽에 있다 하겠는데 그거 합치면 60%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안 아니요. 됩니다. 합치면 사퇴와 45%. 탄핵이 45.4. 아, 사퇴와 탄핵이 45.4.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저거는 민심이 아직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장을 그렇다고 받고 이거는 좀 너무 좀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의견이 과연 이제 얼마나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혹시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이야기를 쭉 찾아봐 다른 거 하고 계십시오. 네. 예. 지금 오늘 얘기한 KSY 조사 결과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예.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참 그 좀 조심해야 돼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네.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49% 정도밖에 못 얻고 네. 김문수 41%.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충격적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여론이 한 60% 되는 거죠. 사실 득표율보다 더 올라간 겁니다. 그건 이른바 중도층 유권자들이 뭐 이왕 대통령 됐으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잘하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은 게 한 20% 안팎 포인트라고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이거 너무하네. 그리고 떠나버리면
40에서 45% 쪽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굉장히 그 비율이 높은 거긴 하지만 네. 민심은 그렇게 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수, 어쨌든 과반 정도의 민심이 어디에 가 있는 걸 항상 살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무리한 겁니다. 네.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청래 대표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너무 세게 나가니까 네. 이 오만 프레임, 독주 프레임에 걸려들 위험이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을 민주당 의원들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왕 당선됐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잘난 척한다 그럼 민심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정청래 대표는 조금 좀 막 대법원장 우리가 대통령도 쫓아냈는데 되게 조마조마하며 되게 위험스럽게 느껴져요. 아니 그 자체가 그냥 오만하게 비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건 좀 민심을 잘못 건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네, 주신 걸로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쪽에서는 지지층에서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가 51.2, 탄핵해야 된다가 29.4. 네. 아니, 물론 뭐 당연히 민주당 물론 지지자 그런데 높네요. 말 나와서 보니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네. 자진 사퇴가 31, 탄핵해야 17.7, 직을 유지해야 된다가 41.2거든요. 네. 그쪽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맞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라는 의제가 되게 엄청난 지지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의제인데 지금 자꾸 실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약간 그렇죠 걱정이죠.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 국민 다수가 알거든요. 네. 알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경악한 게 대선 한 달 앞두고 저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걸 보고 네. 그것도 전원합의체 부실 심리를 해가지고 네, 야 저거 뭐야 저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미 그때 사퇴론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아니 일단 대선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일단 대선을 치를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대선 끝난 다음에는 재임 기간 동안은 재판 안 합니다 하니까 그래 됐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벌써 한 4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조희대를 사퇴하라는 건지가 연결고리가 좀 약한 거예요. 네. 그럼 그때부터 민주당에선 계속 줄기차게 조희대 나가라. 네. 이렇게 했어야죠.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해. 당신 나가야 되겠어. 이게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래 맞아 조희대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른바 중도층에서는 뭐 좀 이상해. 이게 진짜로 혹시 이 사법부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마침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썼는데 이 여당 강성 지지층이 분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지층이 지금 갈라져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은 약간 좀 중도층으로 가는 반면에 정청래 대표 지지층은 좀 더 이제 강하게 간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던데 이 분석은 좀 동의하세요? 저는 잘 동의 안 해요. 이게 안 하신다. 이거 이제 박찬대 대표하고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그때 이제 당원들이 약간 분열 조짐이 있었고 지금도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모여 있는 대화방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거기 끌려 들어가 있어요. 뭐 저는 아는 체는 하지 않는데. 지지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아니죠. 이 방송 보고 쫓겨나실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보만 취득하고 계시는 중. 제가 본의 아닌 게 들어가 있는 방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당원들 모임 방에도 제가 쓱 들어가 있어요. 네. 전 이른바 이제 눈팅만 하는 거죠. 그 정보를 취득해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의외로 박찬대 의원이 대표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욕을 무지하게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도.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강성 지지층이 반으로 갈라졌다. 동아일보 기사 저도 유심히 봤는데 네. 일부 그런 조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갈라졌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여기 이 명제에 부정하는 민주당 지지층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야
야당도 좀 이렇게 협치 이렇게 해가면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세게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당내 노선이 다른 거군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약간의 노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이게 뭐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 분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른 이제 측면이네요. 그러니까 분화 개념이 아니죠.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의 그 범위가 네. 정청래 대표 지지의 범위보다 넓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이게 기본적으로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선상에 놓고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네. 대통령과 이게 현재 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뛰는 사람들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포괄할 수 있는 지지의 범위들, 정책적 수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거든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정청래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강성 지지층이라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판단들이 있습니다. 네. 강경한 걸 좋아하는 지지층이 아니고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지지층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판단들과 민주당의 선택에 대한 지지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은 유튜브나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당원 개개인이 되게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지난번 당대표 선거할 때 뭐 언론도 그렇지만 많은 언론인들이 박찬대 의원쪽으로 분명히 다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그 모든 사실은 전반적으로 언론 지형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 투표하는 당원들은 전략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정청래 같은 사람. 정청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 내부에서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초기 당대표에는 정청래 대표 같은 캐릭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안에서는 분화되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합쳐지고 지금은 예전처럼 오다 베이스로 내려가는 지지층들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게 각각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봐줘야지 그걸 그냥 딱 이렇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쪼개지면은 다르고 합쳐지면 같고 이렇게 볼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른바 정치공학적 분석으로 특히 좀 약간 보수 성향 신문에서 그런 게 가끔 보이는데 정청래 대권 꿈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장관님 설명하신 게 저도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처럼 세게 나와야 한다 이런 거지. 결국 이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종의 맞는 겁니다. 도구로 쓴다 이런 거군요. 이 그렇죠. 사람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얘기하면 차원이다. 정청래 대표 개인 팬덤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나 대전 한번 얘기해봐야 추나 될 것 같은데. 요법 아니에요? 추나 요법은 괜찮은 건데 좋은 건데 추나 대전은 안 좋은 겁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구수한 누룽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의 유기농 현미로 만든 현미숨 누룽지는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곱게 분쇄한 후에 커피 믹스처럼 개별 포장으로 담았습니다. 바쁜 아침 간식이 필요할 때 차 한 잔이 생각날 때 뜨거운 물로 3분이면 완성. 현미라서 더욱 건강한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추석 선물로 좋은 당일 수확해 살아서 싱싱하게 도착하는 완도 활전복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대 사이즈 주문하실 경우 서비스 한 마리 더 넣어드립니다. 어디서도 만나기 힘든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특대 1kg, 증정 한미 포함해서 총 12미가 34,900원, 대 사이즈 1kg은 12미 29,800원으로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추나대전은 2차인지 3차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20일 법사위에서 뭐 또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뭐 나경원 의원이 막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가을 출자가 아니라 추월 출자다 이러면서 또 난장판이 됐는데 이게 뭐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니까 뭐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지사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 경기지사로 조금 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지방선거 전초전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이 나와요. 악영우를 경기지사로요? 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있으니까 네. 네, 경기지사 뭐 경기지사를 뭐 안철수 뭐 의원도 불가능한 있고 거 김은혜 아니죠. 의원도 네. 있지만 진짜 아무데나 다 나가는구나. 간사 떨어지신 분인데 어떻게 그 나가지 거기를. 그러게요. 예.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춘하대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캐릭터의 차이, 뭐 캐릭터가 제일 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치적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행위는 없습니다. 네. 그게 실제로는 그게 그래서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로 그래서 선거에 유리하고 전체 진영을 살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본인만 유리하고 진영이 죽는 거냐 아니면 네. 본인도 죽고 진영도 다 죽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흔히 언론에서도 말하지만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선호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러다가 지칩니다. 사람들이 지쳐요. 이미 특검이나 이런 저희 조사를 했는데 국정 지지에서 잘 못하는 부분으로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내란 세력 척결이에요. 네.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해서 이거는 임의로 판단해 보자면 뭐냐면 보수층에서 그걸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고요. 중도나 진보 쪽에서 하는 거는 깝깝해 혹은 중도층에 있어서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좀 잘해라 방향이 좀 틀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불만들이 있는 거거든요. 불만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겠으면 그게 지쳐가는 거잖아요. 국정 지지도가 이번에 저희가 52.2%가 나왔습니다. 한 2.몇 %가 좀 빠졌어요. 떨어지네요. 다른 조사에서도 조금씩 빠졌지 않습니까? 왜 빠졌냐고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 관계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속 시끄럽거든요, 이제 계속. 좀 시끄럽고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꼭 그걸 안 했다라는 건 알지만은 대통령 지지도는 여당과 대통령 모두에 대한 평가들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필요함들이 지금 자꾸 쌓이니까. 잘하고 있는데도 쌓이는 거예요, 네.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지지는 잘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빠지는 건 뭐냐면 그냥 감정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냥 이 습기가 차서 몸이 늘어지는 것처럼 빠지는 거거든요. 어디가 탁 아프면 고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피로감을 주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인 성취들을 먼저 처음에 저희 특검할 때 상원님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특검한테 딱 봉을 주고 여기서 빨리 다른 거 막 하고 너무 틀리면 뭐라 하고 이 정도로 가져야 되는데 너무 혼연일체가 돼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서 지방선거에 추미애 위원장님 개인도 그렇고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 전체 지방선거 만약에 지면 이재명 정부는 초반에 다리 힘 풀리는 그렇죠. 겁니다. 예, 결론은 그거네요. 추미애 위원장 그만해라. 그런가요? 예. 피로감 더 이상 주지 말아라. 등등 몇 분들. 예.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기 찐명이 여기 계셨어요. 이야, 이거 누가 이게 편집해서 내면 안 되는데 요거까지 딱 들어가야 되는데.